다음에 내조레비알 폴드를 우리가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조레비알 폴드는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캐나인 포사 부분이 가장 많이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인 포사 부분을 다이렉트로 찔러가면 혈관을 만나기 때문에 이 외측에서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측에서 찔러 들어가면서 이 혈관이 있으니까 이 외측에서 찔러서 들어가서 본터치를 하고 0.4cc 정도 주사를 주고 약간 방향을 틀어서 또 찔러서 주면 좋은데요. 처음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무섭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캐나인 포사로 바로 찔러서 주사를 주고 그냥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라인을 또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라인은 또 얇게 시술을 하면서 펜 타입으로 한 3방향 정도 필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는 굉장히 얇은 느낌으로 들어가면 혈관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혈관은 지하 1층에 있다. 우리는 그냥 지상 1층 정도 혹은 반지하 정도에서 필러를 넣는다. 이런 마음으로 시술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터치를 할 때는 이 팔자 알라에서 적어도 한 1.5 내지 2cm 떨어진 곳에서 캐나인 포사를 향해서 45도 각도로 찔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관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술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뼈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시술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이 외측에서 이쯤에서 시술해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처졌을 경우에 팔자주름 위에 있는 지방층이 너무 렉시티가 심해서 처져 있으면 할 수 없이 이쪽에 실을 넣게 되는데요. 만약에 모노실이나 트윈실을 넣게 되면, 가는 실을 넣게 되면 얇게 넣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구실을 넣게 되면은 좀 깊숙이 넣어서 제대로 당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넣게 되면 길이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리프팅 되는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5도 각도로 깊게 넣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얇게 넣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이제 한 번만 해보시면. 근데 처음 할 때는 아무래도 누가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닉에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오시라 해서 제가 시술할 때 제 손을 잡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방도 느끼고 뼈도 느끼고 해서 시술하게 하고 본인의 지인을 모시고 오라 해서 그 지인을 제가 보는 앞에서 시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몇 케이스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변이가 있는데요. 혈관의 변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혈관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녹색이 있고 여기 노란 게 있죠. 그죠? 녹색은 이제 제가 카데바 실습할 때 깊게 시술을 해보고 테스트한 것이고, 이거는 얇게 시술했을 때 어떤 카데바 했을 때 이제 깊이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팔자주름을 우리가 시술할 때 이런 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다 없어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이게 스케일이 제로에서 4까지 있어서 시술을 하게 되면 한 단계 좋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환자분한테 말씀하지 않으면 인형처럼 완벽한 얼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씩, 아니면 오른쪽만 하고 오른쪽을 하고 왼쪽을 비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러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혈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느낌을 알아야 된다. 느낌을 알면은 선배한테 찾아가서 손잡아 달라 해라. 그래서 본터치하고 그 다음에 얇게 넣었을 때는 바늘이든 캐놀라든 위에서 약간 이렇게 그 모양이 비쳐 보일 정도로 얇게, 아예 극단적으로 얇게. 그래서 2단계로만 연습을 하시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늘면 서브큐층으로 혹은 더미스 내로 바늘이나 캐놀라를 쓰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술할 수 있어야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까지가 필러 강의인데요. 관자 시술할 때는 템플 위 2cm의 미드 템포럴 베인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1cm 레벨에서 시술하거나 아니면 3cm 레벨에서 수직 시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마 이마가 될 건데, 이마는 본터치를 하고 깊이 들어가서 캐놀라로 시술을 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시술을 오래 하신 원장님들도 저한테 전화 옵니다. 어떻게 전화 오냐면, 너무 형님 이거 하고 나면 너무 많이 붓고 환자 컴플레인이 너무 심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서브큐 레벨로 다 한다 이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브큐 레벨로 해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혈관 지나가는 거 우리가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혈관마다 다 마취를 해서 미리 혈관을 좀 콜랩스를 좀 시켜 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2, 3분 기다렸다가 캐놀라를 이용해서 서브큐 레벨로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가 사고 나는 이유는 너무 급하게 하고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살살 하는 여자 선생님들이 사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조심해서 하면, 이 필러를 잘 하시면 지방흡입도 잘하게 되고요. 지방흡입을 잘할 뿐 아니라 줄기세포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날아가는 정도의 사고가 나면은 이제 회복을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컬러 체인지가 있고 블루이시 컬러를 보이는데 환자가 통증을 느끼면 녹여주고 짜주고, 안 되면 선배한테 전화해서 해결해달라 하고, 안 되면 그 산소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산소를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하고 친한 그 염창환 선생이 있는데, 염창환 선생님은 필러 사고 나면 자기가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 모시고 가서라도, 저는 고압산소가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면 정말 심해지는 사람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템플, 여기는 2cm 위에 미드 템포럴 베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시술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여기 시술하는 걸 좋아하는데, 수직 본터치. 마취를 수직으로 하고, 그 마취에 있는 플레인을 그대로 따라서 수직으로 찔러서 한번 필러를 시술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시술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필러 강의는 이 정도에 마치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실 강의로 하겠습니다. 필러 강의는 워낙 많이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실 강의는 이제 실 리프팅은 PDO가 주로인데요. 아직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프론티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도 브랜드 네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서울 리프팅으로 아예 브랜드를 하나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울 리프팅 하면 제가 강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이제 실 리프팅 공부를 할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의사들 교육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쉐어메디라고. 여기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의사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은 이제 강의가 있으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은 몇 년 안 됐습니다. 권한진 선생님이 일본 가서 처음 강의할 때 제가 따라가서 사회를 본 적이 있고요. 또 엠파인더스가 동물 실험할 때 제가 참여해서 결과를 같이 본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국제미용학노학회에서 뭐 해외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강의할 때 이제 따라가서 강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권한진 원장님하고 엠파인더스 사장님이 원래는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2009년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